네이버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담이 구독자 여러분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네이버의 주가가 좀 오늘 아쉽죠, 그죠? 저는 근데 여전히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네이버 주주분들은 각자 평단가가 다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가 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오늘 속상한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어떤 패턴 안에 있냐면 이 패턴이요. 이 패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차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가 나타나면 추후에 시세 분출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가능성이 높냐면요, 저점에서 매수하는 힘이 있으니까 저점이 올라요. 저점에서 매수해주는 힘이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특정 가격만 되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주가가 밀려요. 누군가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그죠? 물량을 모아가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특정 가격 위로는 물량을 모아가지 않으니까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빠지는 거예요.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보통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는 앞전에 하락에 대한 흔들기를 할 때 이런 차트가 자주 나옵니다.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이버를 꼭 한 주씩이라도 매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용 미수를 써서 돈을 번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냥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그냥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급하신지, 얼마나 돈을 벌고 싶으신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 마음의 크기를.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돈을 버시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하시길 바랄게요. 없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 요즘 같은 증시는 또, 그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내용 좀 이어가면 일단은 매수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브룩필드와 예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가 핸들링이 막 시작되거든요. 시세 분출만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정말로 브룩필드와 본계약까지 가면서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지원도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브룩필드의 계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이버가 과연 고객사를 확보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이버가. 좀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룩필드라고 하는 회사는 영업을 잘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브룩필드는 돈은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거든요. 인프라 투자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이 안에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들을 유치하는 건 네이버가 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이버가 브룩필드가 원하는 이걸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뒤를 생각해 보니까 네이버 뒤에는 누가 있죠? 지금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짜여져 있는 판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거의 3자 동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충분히 이제 네이버가 이런 고객사들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도 뒷배가 있고 네이버는 기존의 클라우드 고객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게 코어위브거든요. 코어위브를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상황은 이해되셨죠? 예비 계약이 됐는데 주가가 막 변동성이 나오는 건 진짜 재료다운 재료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매집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룩필드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점점 이제 확신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면 모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요즘 7월 이후로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만들고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재료가 딱 나오면 너무 좋죠. 네이버가 3분기에 고객사까지 확보해버렸다. 브룩필드가 봤어? 우리 고객사 확보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좋은 그림이거든요. 네이버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 봐요. 고객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어 위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코어 위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이버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보는 시각에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코어 위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뭘 하는 애들이죠? 엔비디아 GPU를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에 GPU를 설치하고 AI 컴퓨팅 자원을 판매합니다. 메타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근데 코어 위브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코어 위브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또 주가가 또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요동을 쳤던 상황인데, 코어 위브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팅, AI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어서 도저히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비싼 돈을 줘서라도 데이터 센터에 이런 컴퓨팅 자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 네이버가 한국에서 그런 총괄의 역할을 한다면 든든하겠죠. 굉장히 네이버가 영업도 잘하고 기존 고객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브룩필드가 네이버랑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그런 메리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판 코어 위브라고 할까요? 그걸 네이버가 해낼 거라 믿고 여기에 또 베팅을 하는 거고, 네이버는 이제 운영도 해보고 영업도 잘해보고 관리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브룩필드의 파트너가 될 거고,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쭉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네이버는 여러분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쭉 올라가려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하단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고점 부근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언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의 상승 추세 하단부,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지금 변동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이런 패턴의 특징은 이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면 그때 방향성이 한번 빠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 변동성이 작아지는 흐름이 등장을 하냐면,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저항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저항이 많이 나오는 만큼 주가도 많이 변동성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매수를 막 조용히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는데도 저항이 많이 안 나와? 그럼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변동성이 줄어들고, 밑에서 매수를 하고 있던 세력이 있다면 이 주가를 여기서 더 이상 움직여도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로 보내든 떨어뜨리든. 근데 본인들이 매수하던 가격 아래로 웬만하면 줄 이유가 없죠. 재료가 지금 뭐 3년, 5년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데, 그죠? 떨어진 상황에서 좋은 재료가 나오면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렴하게 모아갈 텐데 불리하겠죠. 본인들이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주가 떨어지고 나서 네이버에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재료를 보고 매수를 하긴 시작할 거예요. 그죠? 떨어지고 나서 재료를 보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재료로 인한 상승이 이미 나와 버리면 여기에서 지금 물량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선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하단부를 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쭉쭉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면은 그냥 23만 4천 원, 24만 원 이런 부근을 단기 매도가, 단기 1차 매도가로 볼 수 있겠고, 나는 좀 스윙으로 좀 시원하게 파동 한번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6만 원 부근이거든요. 26만 원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매도 한번 해야 되는 이유는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한 번은 쉬어가야 된다. 절반 매도 전략도 괜찮고, 제가 당중에 그런 건 좀 판단을 해볼 건데,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또 여기를 또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29만원? 29만원까지. 재료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엔비디아가 묻어서 그래요. 엔비디아가. 코어 위브도 지금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영업이익률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에게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재료의 크기만 본다면 이 주가가 신고가를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구간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깨져서 안 되는 가격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가격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 100%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건 먹히지 않는다, 통용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런 투자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가능성, 그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확률에 우리가 이제 확률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잖아요. 그 재료를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나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나요?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있죠. 엔비디아의 투자, 브룩피드와의 본계약, 그리고 네이버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이런 발표 소식, 재료가 있잖아요. 주가를 올라가게 만들. 그리고 여기에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이런 이벤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재료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차트가 기술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만들면서. 맞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핵심을 일단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고, 그럼 재료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떨어질 확률이 높은가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이런 하단부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올라가면 짧게 먹고 나오든, 아니면 좀 크게 스윙으로 먹는 분들은 이렇게 돌파 나오면 26만원에서 1차 매도,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잔량은 이 1차 매도가, 저항가,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하면 위에서 또 팔아보는 거고, 만약에 돌파가 안 나오고 눌린다? 그럼 거기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네이버의 주가가 이런 하단부에 자리를 주지 않고, 하단부에서 자리를 주지 않고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돌파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밑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순간에 빨리 잡아서 빨리 팔고 나와야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재료가 나오고 차트가 움직이고 시작하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이미 올라버렸는데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늘. 그죠?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주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재밌죠. 역대급 거래 대금이 네이버한테서 2025년, 2026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 대금, 즉 유동성이 이렇게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세 분출. 유동성이 늘어나면 주가가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잠시 이제 시장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닭집에 갔습니다. 닭집이란 게 좀 그런데 족발집. 네, 족발집 가보겠습니다. 족발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족발을 먹는다 생각해 볼게요. 자, 족발을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족발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몰려들어요. 너도 나도. 그럼 족발집에 돈을 내고 지불하고 이 물건을 받아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주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은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팔겠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유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팔겠다는 사람도 그만큼 많겠고, 그죠? 근데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고점에 물려 있어요. 고점에. 근데 밑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 주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사겠다라고 하고 막 올라오다가 저항을 만난 것 뿐이죠. 지금 시세 분출이 아직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손이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으면 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타점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7371-7454로 네이버라고 남기면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시장을 주도할 큰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함께 베팅을 들어가고자 하기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7371-7454로 연락까지 남겨두시면 도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신용 미수 이런 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의
하단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거 깨지면 20만원대 지지 받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20만원대에서 지지를 못 받으면은 네이버의 주가는 이 하단선 라인 보이시죠? 네, 요 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네이버의 하락 추세가 있는데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안에서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 있죠. 여기에서 변동성이 나올 거라 보고 이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짧게 먹고 나갈지 아니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크게 먹고 나갈지 각자의 이제 투자 전략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네이버라고 남겨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이런 화답을 해주시면 무척이나 기쁠 것 같고요. 더 좋은 영상과 분석으로 더 좋은 예측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상남이 주식TV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A 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인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